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식디자인입니다. 네, 오늘은요, 교수 설계 모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두 번째 시간이고요. 앞서서 소개해드린 그 교수 설계 모델을 좀 기억을 하시나요? 사례 기반 관련된 모델이 있었고요. 네, CBL, 그리고 자원 기반 모델, 네, RBL, 그리고 문제 기반 모델, 네, PBL,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죠. 네, 그래서 그게 과연 이제 우리 그 교육과정 개발을 할 때 인지와는 또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을까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매트릭스가 이렇게 있죠. 매트릭스가 있는데, 자, 기억 단계, 활용 단계, 발견 단계로 이렇게 수행 차원에서 또 되어 있네요. 수행 차원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좀 더 기억하는 거, 지식이라는 거, 교육을 받아서 기억하는 거는 가장 좀 그래도 그나마 저차원적인 거. 그리고 발견까지 하는 거, 활용하고 발견까지 하는 것은 좀 더 고차원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의 목적을 살펴봤을 때 교육의 목적, 파지하고 전이까지 하는 거. 그러니까 다시 회상을 해서 그것을 내 실질적인 업무에 적용시키는, 네, 그게 목표라고 했었죠. 그래서 활용하고 발견하는 데까지 이게 사실은 궁극적인 교육의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트릭스의 이제 X축, 하단 쪽을 보면 내용 차원, 내용의 유형을 좀 구분을 했어요. 사실, 개념, 절차, 원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단순한 지식들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지식들. 개념은 그 지식에 대한 어떤 정의라든지 그 개념을 잡는다라는 것은 다양한 지식들을 정리를 해야지, 자기 스스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지 개념화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높은 차원의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절차, 원리, 이게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 사실적인 부분보다 좀 더 고차원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매트릭스를 이렇게 봤을 때는 요 원리의 발견이라는 부분들이 가장 좀 고차원적인 그런 부분이고 학습 효과가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행 차원에서는 이렇게 기억이나 활동 발견들이 있고 내용 차원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좀 더 정의를 살펴보면 기억이라는 것은 이미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재생 또는 회상하기 위해서 기억된 것을 탐색하는 거다. 활용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상황을 특정 사례에 적용해보는 거다. 적용해보는 거. 그리고 발견이라는 것은 이미 지니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추상상을 도출하거나 창안하는 거다. 창의적인 능력까지 포함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용 차원에서는 사실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물이나 사건을 지칭하는 이름이나 그것을 표시하는 기호들과 같은 단편적인 정보다. 단편적인 정보. 그래서 아까 제가 저차원적인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개념이라는 것은 특정한 속성을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사물, 사건, 기호들의 집합이다. 그래서 개념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것들을 다 이해를 하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할 수 있어야지 개념화를 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절차라는 부분은 어떤 목적 달성에 필요한 단계나 문제풀이, 절차, 결과물의 제작 순서, 그 제작 등의 순서를 일컫는 거고, 원리라는 것은 어떤 현상에 대한 해석이나 장차 발생할 현상에 대한 예측에 사용되는 여러 사상들의 인과적 관계나 상관관계라고 해서 제가 고차원적,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좀 고차원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매트릭스인데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여기서 보면 내용적인 측면에서 여기서는 기초지식 전달형 저차원부터 심화지식 적용형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지식 내용적인 단계 있죠? 내용적인 단계에서 좀 더 구차원적인 수준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실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형태들, 어떤 형태들을 쓰면 좋을지, 뭐 튜토리얼이나 이거는 일반적인 후프라이딩의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의냐,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던 12L형 케이스를 제시를 해서 사례 기반이냐, RBL형, 자원 기반이냐, PBL형, 문제 기반이냐, 뭐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튜토리얼 같은 뭐 강의 형태는 기초 지식이나 좀 심화 지식 모두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효과는 아마 다른 쪽보다는, 다른 유형보다는 효과는 기초 지식에는 기초 지식이나 이런 부분은 어울리긴 한데 심화 지식에서는 조금 효과는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케이스, 사례를 제시를 하는 부분에서는 기초 지식이나 어느 수준들이 한 중간 정도 수준, 그러니까 정보를 어느 정도 개념 정도를 익히는 정도 수준은 괜찮은데 이를 활용하는 수준까지는 사례형도 좀 부족하다. 그리고 자원 기반이나 문제 기반 같은 경우에서는 기초 지식 전달은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원 기반이라는 것은 사실 주제만 던져주는 거잖아요. 어떤 주제를 던져주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론을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튜토리얼이나 이런 부분들이, 강의나 이런 부분들이 좀 혼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RBL 같은 경우는 기초 지식은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심화 지식,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내가 부딪힌 상황, 문제 PBL 같은 경우에, 문제 기반 학습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문제 상황에서의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마련할 건지, 이것을 파악하기 위한 그런 거죠. 그래서 심화 지식에는 이제 적절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기초 지식, 단순 지식 전달하는 데는 이거는 부적합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걸 섞어보면 기본적으로 튜토리얼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잘 모르고 있는 지식, 간단한 단편적인 지식을 튜토리얼 강의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자원 기반이나 문제 기반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실질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을 한다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떤 그 학습 자료들을 찾아본다거나 이런 활동을 같이 섞어서 그 교육 과정을 만들어주면 효과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튜토리얼형 이쪽을 강사 주도형 학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 PBL 쪽 이쪽을 이제 학습자 주도형 학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가능한 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강의 주도형, 튜토리얼형 그 학습들은 이미 잘하고 계시잖아요. 이미 잘하고 계시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이건 RBL형, 자원 기반형이나 PBL형, 문제 기반 학습 이 형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디자이너